자, 마치마니까야 가나까 못갈라나 경 굉장히 부처님 가르침 수행의 정형구들이 쭉 나오고 있고 우리는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육근에 대한 전체상 세세상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육근에 대한 집착에 대한 경계, 그 다음에 감각대문을 잘 단속해서 하는 삶의 자세, 그러면서 그 삶의 자세들이 잘 되어 있는가라고 해서 사티의 기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695쪽 7번 읽을 차례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94쪽 5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7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은 그대는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아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수용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을 수용한다는 것은 수행자가 가질 수 있는 내용의 가장 소통하는 내용이 음식, 즉 탁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제가자들과 뭐냐면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음식의 양, 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으로 따지면은 제가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그 아래 줄에 나오는 그것은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돈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치장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고, 즉 이 몸을 지탱하고 존속한다는 생존이죠. 그다음에 잔인함을 쉬고 나만 살라고 이기적으로 몸부림치다 보면은 잔인한 일이 생기게 되고, 쉬고 청정 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니 나도 살지만 나같이 사는, 그래서 그 삶이 이상적 추구를 계속되어서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그다음에 그것을 완전한 해탈로 나아가는 청정 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느낌을 물리치고 그 감각적 대문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오래된 느낌이라는 것은 욕망에 치우친 느낌을 물리치고, 새로운 느낌이라는 것은 욕망의 치우침에 있어서 더욱더 보다 세련된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느낌을 일어나지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잘 부양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갈 것이고, 비난받을 일이 없이 편안하게 머물 것이다. 비난받을 일이 없이 편안하게 머무는 것이 1차적 목적, 즉 색계에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잘 하고 있느냐를 뭐냐면은 판단하는 기준이 깨어 있음에 해당되고, 그래서 그 깨어 있음 6번에 가면은 695쪽 셋째 줄에 보면은 어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장애가 되는 법 했을 때 5번에 나오는 이야기가 장애가 되는 법의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정념정제를 잘하고 있으라. 밤의 상경. 지난번에 우리 상경했는데 밤 11 시부터 1 시까지가 상경이랍니다. 그래서 왜 상경이냐니까 모든 수행이 그렇게 자정쯤 깨었을 때 수행하기가 제일 좋다고 해서 상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7 번. 근데 한밤중에 깨면 안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우리는 이 전등불이나 전기의 힘을 빌어 가지고 옛날 사람에 비해서는 밤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밤의 어떻게 하면은 잠을 잘 자느냐가 요즘은 또 핵심이죠. 이 과거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겠죠. 어쨌든 저는 뭐 뒤로 하고 7 번 바라문이여 오늘 읽을 보시죠. 그 비구가 깨어 있음에 전념하면 열애는 더 나아가 그를 다음과 같이 길들인다. 오라 비구여, 은혜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구족하라. 나아갈 때도 돌아올 때도 그대의 거동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라.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려 행하라.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했을 때 했을 때 어 나아갈 때 돌아올 때 우리 뭐 목요일 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나아갈 때 돌아올 때 항상 사람은 사는 인생을 살면서 방향이 있다 그랬죠.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다. 목적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방향.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지금 잘 알고 가는 거야. 목적이 애매모호해. 막연하게 내가 잘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방향은 목적이 애매모호하니까 방향이 일관된 한 방향이에요? 우왕좌왕이야? 우왕좌왕이 우리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목적이 내가 잘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욕망적 대상이 되고 욕망적 대상으로 갈 때는 여러분 욕망적 대상으로 내가 나아갈 때는 그것이 천천히 가요? 쏜살같이 앞뒤 안 보고 막 가요? 쏜살같이 앞뒤 안 보고 막 가는 게 그게 실은 욕망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됩니다.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쏜살같이 앞뒤 안 보고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나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계율을 통해서 딱 멈추게 합니다. 계율을 통해서 멈추게 하는 것은 강제적 수단이잖아요. 강제적 수단은 한번 숨 돌릴 틈은 줘도 항상 어떻게 그 수단을 넘어서 추구를 하고 싶은 계율을 잘 지켜요. 계율은 어기고 싶어요. 어기고 싶은 게 계율이거든.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넘어서 욕망의 축으로 계속 지향하려는 그런 몸부림, 마음부림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상 쏜살같이 앞뒤 안 보고 있을 때는 사람은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를 제어를 해야 되겠지. 속도를. 속도를 제어해야 되는데 여기서 7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속도에 대해서 제어를 함에 있어서 나아갈 때 돌아올 때 분명히 알아차리고 나아갈 때 알아차린다는 이야기는 속도를 쏜살같이 가겠다는 이야기야.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나아갈 때든 돌아올 때든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에 있어서 알아차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을 볼 때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고 구부릴 때나 펼 때도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의 필요가 있는 거지. 그 속도 조절의 필요에 있어서 속도 조절의 가장 훌륭한 수단은 그게 삼매입니다. 삼매라는 것은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하면 지지, 지. 멈출 지자 써서 멈춘다는 얘기예요. 속도 조절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멈춤입니다. 멈춤. 속도 조절을 하는 이유는 방향이 잘 되는가 판단하는 거지. 방향이 잘 되었는가 판단해 보니까 방향이 잘 되었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잖아. 방향 전환을 하려면은 물론 달리면서 방향 전환이 가능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커브 곡선이 예? 완만하면서 예? 구부러짐이 둥그렇게 가겠지. 그런데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하려면은 멈추고 뭐냐면 다시 다른 뭐냐면 목적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가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삼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도 삼매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 전환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심폐에서 일어날까 마침표에서 일어날까? 말하는 데 있어서 마침표에서 일어나요. 글을 적는다면은 글에 대한 전환이 일어나려면 항상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데든 그러므로 그러나든 이렇게 가야 되겠지. 방향 전환이 일어나겠지. 마침표를 찍어야 돼. 근데 마침표 안 찍고 쉼표로 가서 계속 가면요. 방향 전환이 일어나요. 계속 연이어서 만년체로 가야 돼. 예, 만년체로 긴 문장으로 가야 된다. 긴 문장으로 끌기보다는 어떨 때는 단호하게 딱 끊고 전환이 일어나야 주제 전환이 글 속에서도 말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어느 지점에 있어서 마침표를 한번 딱 찍어 주는 게 좋은 것이 그게 삼매수행입니다. 삼매수행. 그래서 내 삶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마침표를 딱 찍어 줘야 돼. 그러고 어떻게 전환을 딱 이뤄야 된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통상 결심이라고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고 마치 어떻게 또 다른 욕망의 추구에 있어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착각하고 실은 욕망의 추구가 마침표 찍어진 거야 연이어진 거야. 1 년으로 연이어진 건데도 마치 엄청난 큰 결단 결심을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심 결단이 아니고 결심 결단이 아니고 뭐야? 무모한 추구입니다. 무모한 추구. 그 무모한 추구 마치 자기는 용기를 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만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마치 마침표를 찍은 듯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마침표 못 찍는 애들이 문제가 뭐예요? 빚내 가지고 빚내서 투자는 투자입니까? 투자 아닙니까? 투자 아닙니다 그거. 어. 그 빚내 가지고 요즘 애들 비투라 그러네. 비투. 빚내서 투자하면 비투하면 큰일 납니다. 하루 왼종일 살지를 못해. 빚냈으니까 이자 부담이 있는데 자꾸만 떨어지면요. 지난주 금요일에 좋다고 샀는데 오늘 멘붕하는 거지. 전쟁통에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나? 이 모든 다른 것을 블랙홀 내 다른 삶을 잠식시켜 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참 이게 현명하지 못한 거지. 그러면 멈춰야 될 필요가 있잖아. 주식에서 멈추는 단어를 우리는 손절이라 그래. 손절.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날 해결하는 게 덜 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쉬운 문제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 일어나 가지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쉬운 문제지. 세상에 살아보니까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게 단 줄 알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못 합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은 손절할 줄 아나? 못 합니다. 본전 생각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미국이 지금 예 전쟁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 신청이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가 된다. 300조. 300조 하면은 며칠 더 전쟁하겠어요? 이게 요즘 전쟁 비용으로 하면은 한 160일 정도. 그러면 300조 160일이면 쫙 쓰는 거야. 300조 같으면 어떤 나라 하나 구하네. 예. 사람 죽이는데 300조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신 나간 짓을 왜 하느냐? 예? 그게 마침표를 찍지를 못했어. 마침표.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노욕이라는 게 이제는 유럽 하다가 그런 소리 잘 안 하는데도 요즘 하도 그냥 엉뚱한 세상이 펼쳐져서 하는데 그 노욕이라는 게 멈추지를 않는 세상 사람들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멈춰지지 않는데 그 멈추는 능력을 장착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게을러 멈추는 것도 엄청나지만은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은 내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은 그것을 방향 전환하기 위해서 딱 멈출 수 있는 용기는 엄청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7 번과 같은 수행적 언어에 있어서 이것을 '이건 뭐 무슨 말이야. 대단한 말이 은사가 아닌데.'라고 과소평가할 내용이 아니고 실행해 보면은 이거는 딱 내 스스로가 '야 이거 엄청난 언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라.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라. 그러니까 앞 보고 뒤 보고 구부리고 펴고 하는 것은 다 어떻게 감각적 버릇이지. 어? 버릇 쥐어져서 행하는 거고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감각적이에요. 이게 생각이 동반된 걸까? 생각이 동반된 거겠죠.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그래서 가사 바로 의복 이렇게 하지만은 수행자들한테 전 재산이에요. 그죠? 의식주잖아. 가사 바로 의복이 의식주거든. 의식주가 전 재산이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다 의식주입니다. 의식주입니다. 전 재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 많아요, 적어요? 나라에 나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 그건데. 물어보는 게 딱 그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딱 그 이야기죠.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게 '오늘 저녁 반찬은 뭐 할까?' 다 의에 대한 식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어 '내가 봄에 됐는데 뭐 하나 사 입어야 되겠는데.' 하는 것도 그겁니다. 간혹 가다가 어떻게 어떤 기념일이 돼 가지고 장신구 하나 준비하는 것도 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라 우리 알아차려요. 저지르고 봐요. 저지르고 봅니다. 알아차릴 힘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럼 아소를 알아차린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내 버릇을 알아차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아소를 알아봐 보는 것도 쉽지 않죠. 그게 반드시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멈춤이. 그래야 전환이 일어 예 난단 말이야. 그래서 나 지난주에 부산 갔을 때도 인제 찾아보니까 내 가사 장삼이 있긴 있던데 이제 잘 몰라서 안 거기서 예보를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이 가사를 들고 왔다. 가사를 들고 가니까 "그건 뭔데요?" 가사 그러니까 "아 가사시구나."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그냥 누가 해 드렸는가 봐요. 한 30년 전에 그치. "예?" 이게 잘 안 떨어진다 이거. 천이 하도 짱짱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사불사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내 옷 해 달라 뭐 해 달라." 소리 안 하잖아. 가사불사도 합니다. 이게 내가 가사불사라는 이야기는 수행자들도 새 옷 입고 싶지. 새 옷 입고 싶지. 새 옷 입고 싶은데 이게 누가 보시해 주는 사람이 잘 없죠. 이렇게 어떤 도량을 책임지지 않는 이상. 새 옷 입고 싶은데 맨날 이 옷 입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입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거든. 이 30년 됐는데도 이렇게 빤빤하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지. 그래서 막 이게 막 우리 어릴 때 엄마들 왜 이렇게 청바지를 사 입히는지 몰라. 청바지 그죠? 즐겨서 안 때리잖아. 더구나 어떻게 무릎 잘 깨지면서 떨어 헤어지니까 둘둘둘 박잖아요. 요래요래요래 동글동글하게. 그래 가지고 그게 얼마나 그냥 치대가 박았는지 빤빤합니다. 둥 튀어나와 가지고. 그럼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지. 무릎 보호대가 위에 하나 있는데 안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실밥 쪼금 떨어지면은 일부러 쭉 풀지. 그래 해야 왜냐면 나중에 추석이든 설이든 빔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니요.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사 한 벌에도 내가 지난번에 3이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한 벌만 가사 허용하다가 세 벌의 가사를 허용하니까 이게 재산이니까 잘 때 어떻게 한답니까? 머리에 묶고 잔다니까. 이게 누가 가져갈까 봐. 허리에 차고 자고. 이게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율장에. 3이를 허용하자 이걸 소중하게 여기가 다 그냥 이 옷감이라는 것은 엄청난 재산이니까 과거에야. 그러니까 바로만 하더라도 여러분 먹던 그릇이 이 그릇이면 어떻고 저 그릇이면 어떻고 하지만은 좋은 게 좋지. 여러분 댁에 안 쓰는 그릇 얼마나 많아요. 장 열면은. 그죠? 그거 살 때 음식 잘 담아서 그냥 어떤 생일상 잘 차리고 요 생각하면 딱 샀잖아. 상 차렸어요. 상 엎었어요. 그런다고. 이게 참 쉽지 않거든. 그런 겁니다. 자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라. 이 즐길 게 세상 예 즐길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어디 여행 가면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뭐죠? 먹는 겁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는 거야 그냥 대충 보고 먹는 걸 그래 따지잖아요.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어떤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런 거지. 그게 사람 입맛이라는 게 참 이게 대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뭐 줄임배 채우면
저도 된다고 생각하는 축인데, 누가 맛있는 사람 맛있죠. 근데 그거 어떻게 맨날 먹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지. 대소변을 볼 때에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라. 여러분 건강 가지고 이거 많이 신경 쓰잖아요. 알아차리면서 행하라. 그래서 이게 사람은 상수도도 좋아야 되지만 하수도도 하수도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규칙적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아집니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이제 대사관계 하잖아요. 대사 질환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신체 나이, 우리 보살님들은 신체 나이가 다 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 관리도 잘 하고 또 뭐 하니까 신체 나이가 잘 좋을 것 같은데, 신체 나이 좋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또 함부로 막 다니지 말고 그렇습니다. 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하라. 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뭐냐면 잠잘 때도, 이게 뭐냐면 심리적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추구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에 서 있을 때, 망설일 때, 그 다음에 앉아 있을 때, 잠잘 때, 다 심리적 상태입니다. 어떨 때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는 시간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가져요? 편안하게 앉아 있는 시간.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밤에 잘 때도 편안하게 못 자는 겁니다. 반드시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려면은 편안하게 앉아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면은 편안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앉아 있는 시간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는, 편안하게 앉아 있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걱정이나 마음이 혼란스럽다. 앉아 있어요.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야 내 마음이, 예? 그만큼 뭐냐면은 좀 앉아 있으면은 안 된다 싶으면은 막 돌아다니는 것은 그만큼 어, 편안한 상태를 가지지 못한다는 반증이 됩니다. 불안하거든. 강박이 있는 거거든. 항상 긴장 관계가 있는 것. 한국 사람들은 또 빨리빨리에 있으니까 그런 긴장 관계를 즐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좋지 않아.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그래서 차 한 잔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다 떨면서 먹는 차 말고 편안하게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차 한 잔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의 소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괜히 물 떠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물 떠가지고 내 입에 틀어넣으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시간 이러니까 또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막 기도가 좋은데, 기도하면 편안하죠. 근데 기도가 편안한 건 잠시입니다. 기도는 과도한 막연한 몰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게 악치공에 빠진다. 악치공이라는 게 뭐냐니까 세상 무관심, 무기력에 빠질 수, 무관심, 무기력에.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일상이 무기력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로 나아가면은 사람이 좀 살만한데, 아니고 일상이 오면 무기력해진다. 그게 폐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한잔하고 음악 듣고, 음악도 그 개의 가요 듣지 마세요. 가사에 또 해가 눈물 찔찔 흘리며 짜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내 그냥 길을 그냥 적당하게 자극이 아니고 이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음악 좋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잠잘 때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 그거 편안함이 연장이거든. 안 그러고 잠 딱 눈 감았는데 어떡해요? 낮에 일어났던 일들이 상념이 많아. 못 자거든. 심리 상태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심리 상태에 따라 말할 때, 할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한테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도 보면요. 그냥 빠른 그 움직임 속에서도 많이 연습한 사람은 그 빠른 데 안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빠름 속에서도. 빠름 속에서도. 물론 메시처럼 신들리게 자기 몸에 공이 붙어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딱 그 빠른 순간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다른 여유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골키퍼하고 1대1로 맞부딪혔는데 어느 쪽이 이길까요? 여유 없는 쪽이 지게 돼 있습니다. 골키퍼가 먼저 한쪽을 예상하고 쓰러지면요. 여유 있는 사람 반대쪽으로 탁 넣거든요. 근데 막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조급하기 때문에 그때 상태에서는 골키퍼가 굉장히 불리한 거죠. 불리한 거죠. 조급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조급한 사람이 항상 뭐냐면은 여유 있는 사람보다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상황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할 말 할 때 그다음에 들을 때. 그 사람은 말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 들을 줄 알아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말만 막 한단 말이야. 그럼 상대가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면 들을 줄 알아야 돼. 이게 말할 때 그다음 침묵할 때 어떻게 세상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할 말 다 하고 살지 못하잖아요. 침묵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침묵이 내 입장을 대변할 때도 있어요. 내 입장을 대변할 때. 그 침묵의 힘이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뭐 동양 사람 잘 알잖아요. 여백의 힘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자기 마음의 표현, 말할 때 침묵을. 그래서 심리적 자세나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외향적 모습으로 7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싸띠를 하면서 나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8 번 바라무니여 그 비구가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부족하면 열에는 더 나아가 그를 다음과 같이 길들인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덩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하라. 외딴 처소를 의지하라는 이야기는 사색 숙고 때문에. 사색 숙고 뭐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사색 숙고 세상 일 말고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나의 존재라는 것이 나는 좀 더 근원적 물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그럴 때는 반드시 공부자리가 필요하고 부처님께서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언하는 게 외딴 처소를 의지하라.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공부하시잖아. 이게 외딴 처소요, 함께하는 처소요. 함께하는 외딴 처소. 왜냐면 이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들 밖에 다른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왜냐하면 욕망을 표현하는 사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욕망을 표현하는 시간에 살아요? 아니면 이 시간에 참 신기하게도 내가 많은 일을 해보지만 이 시간에 와서 공부하는 시간을 잡는 사람들은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통상 옛날에 우리가 강의를 해도 오후 2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집일 다 하고 좀 밖에 나와서 자유로운 시간이 오후 2시쯤 요즘은 일찍 끝나서 4시 저녁 이렇게 됩니다. 아침 오전부터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이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양으로 살잖아요. 지금 산속이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 같이 외딴 처소로 격리되어 있는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고민하고 다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이 시간이 굉장히 남하고 다른 훌륭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걸 오래도록 가졌으니까 이미 복은 타고난 거지. 네, 복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음. 9번. 그는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록의 개송에 보면은 수보리가 수보띠 무슨 강이냐 아모라티 강 하여튼 무슨 강가에 움막을 하나 그러니까 그 호살라 왕이 수보리한테 아유 그냥 이렇게 강가에서 수영하는데 내가 움막 하나 지어줄게요 했는데
왕 입장에서는 수부리한테는 엄청난 일이지만은 왕한테는 사소한 일이잖아. 그 왕이 까먹었네. 지어 준다 해 놓고. 근데 어느 날 뭐냐면 지나다가 수부리를 딱 보니까 뭐야 그대로 그냥 노천에서 수영하고 있길래 '아이고 내가 음악 지어 준다 깜빡했구나.' 그래서 당장 지어 주지. 지어 지어 주니까 인제 그때 수부리가 참탄하는 개성이 인제 장록에 촥 나오거든. 어. "뛰어내려라. 나는 음악이 있으니까 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수고리에 대한 구절이 실은 우리는 대성경전에 반야경 보면 떡하면 수고리가 나오잖아요. 다리불 수고리 나오는. 성경전에 참 귀합니다. 수고리가 나오는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따와나 그 나따 빈디까 스몬에 즉 자기 형이 뭐냐면은 제따수고를 국고득 장자가 수고리 형이단 말이야. 근데 그 형 내지는 어 동생인 수보리가 부처님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초기 경제는 거의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아니겠나 생각했을 때 보면은 수보리가 수보리를 따르는 제자, 즉 수보리가 승단을 구성을 못했든지 내지는 그 승단의 주류가 안 됐든지 한 영향이 아니겠나. 우리가 지금 마치마 니까야도 보면은 사리불 목련도 나오고 이런 여러 장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뭐 마치마 니까야는 어느 계보의 사람들이 전달했을 것이다라는 우리 추정을 하는데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런다면은 왜 그러면서 수보리가 갑자기 대성경전에 탁 튀어나오느냐 했을 때는 막 이게 그냥 이거는 뭐 요즘 언어로 따지면 내피셜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보면은 아니 수보리가 그렇게 극고득 장자의 동생이고 부처님한테 청해도 받았고 그다음에 호살라 국왕한테 그렇게 음막도 기진받고 했을 때는 성경에 자주 나올 법한데 안 나오는 것이 그다음에 대승경전에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 게 수보리 제자들이 비주류로 있다가 그 비주류가 오히려 또 대승경전을 즉 다시 말해 수보리가 북전이든 남전이든 무슨 제리냐니까 남전이랬을 때는 우리가 초기 불교상에서는 우리 그 금강경에 나오는 표현에도 무쟁삼매인 중에 제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초기 불전상의 수보리를 표현하는 10대 제자 중에서 무쟁삼매인 가운데 제일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북전에는 북전이라는 것은 아함경 기반으로 해서 쭉 나오는 그 북전에는 수보리가 어떻게 표현되느냐니까 대공제일로 나옵니다. 대공. 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 라고 했을 때는 공이라는 공사상의 생각이 물론 초기 불전에도 약간 흔적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은 주류의 생각에서 배척받다가 대승경전에 튀어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실은 뭐냐면 제가 언젠가 내가 소설 쓴다 했잖아요. 지금 모티브가 이겁니다. 그러면 수보리의 입장을 지지한 승단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는 나는 비구니 계열에 있지 않겠는 생각을 상상을 해보고 지난번에 교리문답 긴경 안바딘다 나오는 그 장면에서 보면은 그런 장면에 이제 우리 앞경 흔들림 없는 경에서 나오는 아 어 구색 저정에 나오는 것들이 수몰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추정을 하면서 '아 이거 뭐 내가 뭐 논문 쓰기보다 소설로 한번 써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일천하여 사상적 심화가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이런 것들이 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내가 또 내 마음이 좀 홀가분해져서 마치 숙제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상상도 해 보는 거죠. 뭐 이런 상상한다고 해서 나 돈이 생기는 것도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공부하면은 자꾸만 이런 것들이 재밌어지고 좋아집니다. 자, 그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가부좌를 들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 전면의 마음 챙김. 전면이라는 것은 온 마음에 뭐냐면 사티. 사티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티의 대상은 신수, 신법입니다. 신. 내가 지금 내 행동 거지에 대해서, 내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 내 느낌에서 파생된 감정이나 정서적 상태에 대해. 심, 나의 상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예? 우리가 잡생각이라고 그래요. 상념에 대해서. 법,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사고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는 것이. 행동 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 내가 이런 행동은 경솔했어. 이런 행동은 잘했어.' 뭐 해서 평가를 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많이 따지지. 감정이나 정서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라든지 편안하다든지 뭐 못하다든지 불편하다든지 요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수에 대해서 많이 따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신은 부정, 신을 자꾸만 탐구하다 보면은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한자어는 표현하는데 내가 막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게 없어. 몸에 대해서는. 내 감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내용이 별로 없는 게 내 몸을 통한 행동이나 감각적 지향의 내용이야. 라는 것이 결론 같으면은 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은 몸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해요. 몸이야말로 절대적이야. 그죠? 몸이야말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실은 그렇다 해도 여러분들이 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수는 항상 내 감정이나 정서적 상태가 보면은 항상 괴로움이에요.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예, 감정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죠. 왜냐하면 감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예, 마음이 한쪽으로 확 치우쳤다는 이야기. 슬픔에 치우쳤다든지 기쁨에 치우쳤다든지 아니면 화가 났다든지 그 치우침이 있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는 항상 예,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근데 정서적인 것도 불편함이 따라오죠. 정서적인 것이 안락, 편안하지가 그런 게 잘 없지. 그 소위 얘기해서 어떤 문제가 고민되는 문제가 있을 때 착 해결되면 어떻게 정서적으로 편안한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막 아이가 시험 쳤는데 100점 착 받아오면은 그 한 잠시간은 그냥 편안하지. 편안해 가지고 탁 해 가지고 아이고 애한테 그냥 해 가지고 어? 오늘 맛있는 거 해 줘야 되겠다고 탁 그걸 잘 만드는데 애가 늦게 들어와. 그때부터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게 잘 없거든요. 그게 항상 그 뭐냐면은 느낌에는 괴로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낌에 대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낌에 대해서는 여성이 좀 더 탁월하고요. 오히려 남자는 알 신수, 심에 대해서. 남자는 상념이 많아요. '아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좀 더 손바닥 비볐어야 되는데 그때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어? 그때 내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념이 계속 많아요. 후회가 많지. 왜냐니까 어떤 자꾸만 선택 결정의 순간에 서 있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념이 굉장히 많죠. 물론 보살님들도 상념이 많지. '아유 그때 그 집 샀어야 됐다.' 어 그 상념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그거는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마음은 변덕을 자꾸만 부리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차리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상하다. 변덕 무상하다는 게 한 상황이 없다는 게 변덕 부린다. 참 그렇게도 이랬다 저랬다 할까. 백화점에 뭐 사러 갔는데 A를 사 와요. 나중에 손에 들고 있는 것은 B야. A-만 해도 천만다행이야. A 사러 들어간지도 몰라요. B 사 들고 오면서 B 사 들고 와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이 괜히 샀다고 후회하지. 그렇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변덕 부릴 수밖에 없거든. 그게 인제 그게 마음의 정체고 그다음에 법, 관념 가지고 내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실은 내 성격 사고방식 이게 나예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닌데도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관찰하면 항상 무아 그게 나가 아니라는 것을 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래로 관심부정, 관수시고, 관심무상, 그다음에 관법무아라는 것이 소위 얘기해서 관용구로 전달되어 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실은 자꾸만 마음 챙김을 확립하면서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공부해야 될 내용. 그러니까 마음 앉아 가지고 '내가 삼매 들어야지.' 삼매 들어요, 안 들어져요? 안 들어집니다. 내 심리적 상태나 내 그냥 감각 기관이 아주 그냥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삼매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삼매 들기 위해서는 항상 이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런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가요, 이 모든 것이 욕심 때문에 생긴 거죠. 욕심. 욕심이라는 것이 소위 해서 생존의 방향입니다. 욕심이 생존의 방향인데 그 방향이 우리는 그냥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가 산다.'라고 할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욕심의 대상이 생기면 쏜살같이 가고요. 그 욕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가지고 내가 피해야 될 것이 오면은 그냥 눈도 안 돌아보고 피하면서 성냅니다. 성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전쟁통에는 오죽 않습니까마는. 네, 안 겪어 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데모할 때 보면은 앞에서 그냥 경찰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후퇴하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 여학생 먼저 챙기겠어요? 지 먼저 넘어간 도망가 다 여학생만 잡혀가. 왜냐니까 남자가 달리는 속도가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도망갈 때 왜 그래 다들 빨라. 막 날아가거든. 이제 그런 거지. 그러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 실은 이 본능이죠. 본능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 그 욕망이 어떻게 보면 원초적 본능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본능에 무기력하면 안 되거든. 본능에 무기력하려면 우리가 이성까지 발달시킬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성적으로 발달되었다는 이야기는 본능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다툼이 많고 피해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 모든 세상을 승패로 따지는 사람들은 본능에 집착한 사람들이 무조건 이겨 먹어야 되지. 승패로 따지면 세상은 승패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래서 또 이제 좀 격조 있는 사람은 세상을 조화로 따지지. 조화. 이게 조화롭게, 조화롭게 타협하면서 근데 타협한다는 얘기가 실은 옳은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제에 기생하는 건 타협이지만 그게 옳은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뭐 미국이 같이 전쟁하자고 해 가지고 미국하고 친해 가지고 전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왜냐니까 이란 했다가 이란이 우리나라 적대국 했다가 이란하고 친한 게 북한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난처한데 아직 더 하면은 큰일 나죠. 참 우리나라가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자고 있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거기에 보조 안 맞추면은 그게 요번에 뭐 22 개국인가 그래서 호르무즈 어 통행하게 해라. 나는 이제 성명에 동참하고 하는 거는 일단 그렇게 하면서 약간 여유를 가져보자. 말로 좀 해 보자. 덜 쏘면서 해 보자는 거지. 왜냐면은 호르무즈 막아 놓으면은 우리도 답답하지만 이란도 답답하거든요. 그걸로 식량 다 들어갑니다. 이란은 다른 교역로가 없어요. 다 막히면은 실은 석유 팔아 가지고 생명수비대 월급도 줘야 되잖아. 월급 안 아니 돈 없이 계속 싸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옛날 쌀 하나에 그냥 모래 넣었다가 이모군란 일어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쪽도 지금 홍색해지고 바깥도 지금 홍색해지고 한단 말이야. 지금 뭐 윈하는 나라는 미국은 저거 돈 써도 그냥 강제로 무기 팔아보니까 또 그렇게 뭐 손익 계산하면 그거 하지만 러시아가 지금 윈이지. 기름 팔아잖아. 졸지에 기름 팔게 됐거든. 중국도 뭐 그렇게 불행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은 전쟁 당사자니까 피해를 보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있으니까
문제가 있고 다른 지금 뭐 이익 보는 나라 거의 없죠. 유럽 같은 경우는 가스가 절대적인데 석유도 중요하지만은 미국 그 유럽으로는 가스가 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다 막혔으니까 유럽은 지금 큰 걱정입니다. 큰 걱정. 이런 모든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도 걱정, 세계 모든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라.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통행세를 받겠다. 그래서 통행세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데마다 200만 불. 근데 수에즈 운하 있잖아요. 아메리카들. 예. 그러니까 수에즈 왔다 갔다 하는데 70만 불 받는다네. 200만 불 같으면 그 배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떼돈 버는 거지. 이란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이제 제시 조건으로 뭐 내세우고 하는데 아마 차츰차츰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야 미국이 지가 또 부담 안 할, 나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다 피해로 오고 그게 이제 결국 못 사는 나라는 더 못 살게 되는 임, 잘 사는 나라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못 사는 나라가 다 책임질 수밖에 없고 요 시간에서 중국도 위인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저거 물가 내려앉히려니까 중국산을 다시 수입하면 안 돼.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 만나 조만간 만나지 싶은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보면 결국 잘 힘센 놈들은 힘센 놈들끼리 탑니다. 약소국들이 항상 이 문제를 예, 강대국의 어려움을 약소국이 떠나야 되는 자기들은 전쟁 뭐 하기도 싫었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구경도 안 했어요. 근데 모든 책임전가가 약소국한테 되는 것들이 참 문제죠. 이게 똑같은 과정을 또 거치겠구나는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거 보면 속상하단 말이야. 그런 것들 다 욕망입니다.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지금 전쟁 비용 같으면은 웬만한 나라 먹이 살립니다. 지금 막 미국 전쟁 비용수가 앞으로 쓸 비용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쯤 쓸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700조? 700조입니다. 700조 예산했다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예산 세운 게 제일 많이 세웠고 요번에 25조 추경? 25조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워낙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거칠 세금이 많아. 법인세 많이 내야 되니까.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왜냐하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뭐 우리나라로서 보면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욕망의 이 언저리가 보면은 씁쓸한 게 항상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만 그럴까요? 이 세계만 그럴까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아니 내 인생도 그럴까요? 내 인생도 보면은 욕망에 누가 피해를 봐? 스스로.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한 시절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욕망 때문에 내 주변 어느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러면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악의 오점을 제거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물고 악이 자꾸만 탓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 자기하고 남을 분리시키는 게 악입니다. 악이라는 것이 나와 타자를 분리시키는 게 악입니다. 화내는 것은 뭐예요?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야. 저주하고 원망해서 어떻게 분리시키겠다. 저주하고 원망해 분리시키겠다. 예, 악이라는 것이 진짜 간탐, 자기 거는 그렇게 지켜내겠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외로워지죠. 그리고 옹색해지면서 결국 자기가 패하고 맙니다. 아니 같이 돈 모아도 될까 말까를 갖다가 지 혼자가 가지고 뭔 일이 되겠어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이익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천만의 말씀이지. 자,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고. 불교가 핵심이 불교가 교리를 숭상하는 것 같으면 가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을 갖다가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교리에 있어서 하늘의 영광 땅에 있는 평화라면 영광과 평화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영광이 있어요? 땅에 평화가 있어요? 아니거든요. 현실은 안 그렇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가치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치, 부처님 스스로가 나를 뭐냐면은 "숭상해라." 라고 했으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나를 숭상해라 했어요. 예? 법을 법에 기여했어요. 법에 기여를. 그냥 법이라는 것은 또 여기서 법을 또 그냥 법을 대상화시키면 가치가 되는데 아니고 부처님이 전도 선언할 때 "인천의 안락과 이익을 위하여." 딱 이렇게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 이제 우루엘라에서 교화하시고 난 다음에 전도 선언을 하시는데 그때 전도 선언할 때 선전 모토가 "인천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불교는 의미 가치보다도 뭐야? 이익입니다. 이익. 그래서 막 내가 일방적으로 뭔 이야기를 해요. 안 그러면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이익이라고 해요.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말할 때 어떨 때는 말하고 어떨 때는 함구하고 어떨 때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진실은 진실대로 말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지향적으로 사실대로 말해야 되죠. 우리가 법정 가면 여러분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사실에 위배해서 말해야 돼요. 그럼 법정 가면 위증죄로 돼 가지고 어떻게 잡혀갑니다. 법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실이지. 사실이지. 근데 법정 가면 다 사실로 이야기한답니까? 빠져나가려고 빠져나가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치지. 그런데 부처님은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익되게 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여유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악의 오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기. 그래서 욕심은 괴로움을 가져오고 악의는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여 악의 오점으로부터 마음을 해태와 원침을 제거하여.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욕심을 부렸는가? 아니고 악의는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던가에 대해서 어디에서 내가 수행체에서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게 연기에 대한 다 관입니다. 연기에 대한 관을 하지 않고 불교 공부가 된다는 건 착각이죠. 그럼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했을 때 아니비설신의의 전체상 세상을 살펴보라. 내가 어떻게 바라봤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했을 때 내가 대충 듣지는 않았는데 나가 대충 들어서 나는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해석을 못했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쫙 해보라는 이야기죠. 해태와 원침을 제거하여 해태와 원침 없이 머물고 광명상을 가져. 광명상 하니까 마음에 막 밝은 마음이 있어 가지고 막 광명편 이야기하고 우리가 초기 불전 안에 일부 한국따라 니까야나 이런 데서 전해 내려오는 후대에서 전해 내려오는 장면도 있고 내지는 이제 청정도론이나 테라와다 불교의 논서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광명상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여러분들 공부하면은 말 제가 쓰는 처음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불교 언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 쓰는데 여기 이렇게 막 쓰잖아. 오원이니 뭐 육근이니 뭐 육경이니 하니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막 언어가 다르니까 생기는 혼란이 막 있고 물론 제 말 빠른 것도 있고 맞아요. 너무 동의하지 말아요. 알면서도 극복이 안 되는 약점이야 이게. 그런데도 하는데 이제 시간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딱 들릴 때가 아니습니까? 어. 그때 생기는 게 어떻게 마음이 개운해지잖아. 그거를 우리는 강명상이라 그래. 개운해지는 마음. 그러니까 해태와 원칙은 공부가 되면은 개운해져요. 그죠? 공부 공부 잘 되는 사람한테 해태 원칙이 생길 일이 없지. 그럼 해태와 원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의 결과물이 있을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광명상을 예? 이루어
짐작하거나 예상해 보면은 충 해태와 원침이 극복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지만 옛날에는 사각개짝 위에서 뭐 사법고시 치 가지고 됐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각개짝 위에서 책상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면은 보면서 졸리잖아. 뭐 그냥 일하다 와서 공부하니까 졸리는데 탁 옆에 보면은 예? 자고 있는 식구들이나 주름진 엄마 얼굴 보면은 '아 내가 이제 공부해 가지고 붙어 가지고 어? 나중에 출세하면은 이 식구들 내가 착 하면 배부르게 밥 먹어야지.' 하면서 갑자기 그냥 예? 마음에 밥상이 오면서 그 위에 그냥 갈비가 툭툭툭 와 있으면은 졸음이 와요. 그것만 해도 흐뭇해요. 그게 광명상이라는 거야. 광명상이 대단한 게 아니고 예 한자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예? 아주 그냥 어 상징적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적. 광명상을 가져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공부 내가 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불교 공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 내가 참 너무 좋아하는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때는 실은 어떻게 막연한 마음으로 종교적 유 뭐 속된 이야기로 하면 말뚝심심으로 좋아했다면은 좀 책 좀 읽었는데 할 것 같은 남한테 설명하는 게 잘 안 돼. 어떻게 보면 설명하려고 자꾸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설명하는 게 내 업이 돼 버렸어. 했는데 설명 잘 되는 날은요 개운하지. 근데 안 되는 날은요 속이 터져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아 지금 뭔 소리 하나.'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 별 상관 없죠. 그죠? '그런가 보다.' 하고 '아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겠지.' 하고 지나가는데 나는 내 스스로가 알잖아. 밤에 잠을 못 자요. '야 이거 별걸 못했지. 아까 그거 왜 그랬지.' 막 이래 생각하면은 속상하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설명 척척 잘 되고 내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 중에서 내가 뭐 상수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수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이런 건 잘 모르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10년 내내 내 스스로 이해 안에서는 다 극복됐거든. 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고마운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참 진도가 안 나갈 때는 답답하지. 뭔지 모르겠고. 이걸 좀 넘어서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자꾸만 천착하고 천착하고 천착하니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경전 공부하면서 태원 집에 들 일이 없지. 아이디어가 펑펑펑 영감이 빵빵 생깁니다.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래서 감사하죠. 이거 이제 혜택 원칙 같은 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돼요. 들뜸 후에. 들뜸 그때는 막 이야기했는데 그거 맞는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후회합니다. 그 종종 있죠.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한번 요렇게 생각했던 거는 요 기조에서 계속 생각해 보잖아.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면 이게 좀 뒤집어 엎어져요. 끝까지 이거라고 하면서 요거에 대한 변명을 해 볼까요? 해 보는데 잘 안 되면 대폭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무사히 큰 궤도 안에서는 저는 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왔습니다마는 들뜸 후회로 와한 생기해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도 부처님 가르침 이런 경전을 읽다 보면은 자기 나름의 해석이 생기잖아요. 그때 막 기분이 확 좋았다가 기도하다가 또 팍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흐뭇했던 거는 고등학교 1 학년 때 아미타경 읽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극락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종시서방과 십만호부터 유세계 뭐 이렇게 쭉 가는데 한자가 쭉 해석이 되는 거야. 내가 한문을 배운 적도 없는데. '야 그 이렇게 있구나.'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십만호부터 지나가면은 거기에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어서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 부처님이라 한다 쭉 하면서 그러니까 아미타경이 막 해석이 되는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았죠. 하기야 그때 기분 안 좋았으면 이렇게 공부 안 했을 건데 그때 기분이 좋은 게 이게 무슨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도파민이 생성됐나? 제일 먼저 도파민이 생성된 거는 연불하면서 목닥 치는데 내가 들어도 내가 내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근데 내가 해도 내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도파민이 생성되죠.
그래서 매일 그 목탁집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1 학년 내도록은 목탁집인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불교 학교이기 때문에 포장이 된 곳이라, 그래서 내보고 막 목탁집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했다고. 저거는 그냥 학생인데 내가 도인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그 목탁 치는 걸 좋아했냐면은, 제가 1 학년 2 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청소를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교실 청소를. 선생님들이 다 면제를 시켜 줬어요. 왜 그러자니까 어 "아 쟤는 청소 안 하고." 이러면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 선생님들이. 그래서 한 번도 청소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때는 나 당연한 거 생각하고 '내가 청소를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애들도 인정합디다. 왜냐면은 내가 청소하려 그러면은 그 가서 그 뭐냐 불교실 가 봐." 그렇게 왜냐면은 인정되고 뭐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친구들도 거의 다 인정해 주고, 예. 이 묘한 거죠, 장면이. 한 장면. 그럼 그거 싫어했을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법한데도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감사하지. 그런데 들뜸이라는 게 생겼다면은 인제 후회가 뭐죠? '에이 이러면서도 감각정먹에 굴복하거든, 사람이라는 게. 내가 무슨 뭐 정통적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할 거리가 생기고, 내가 내 말에 거슬려서 행동할 때가 있고 하면은 항상 후회가 생기고 회한에 빠지고 해서, 실은 많은 종교인들이 여기에서 그냥 굴복하고 자기 종교를 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과정들도 또 다 겪고 하는 것이, 그 과정 안에서 자기가 변명하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의심입니다. 의심을 제거하여 의심을 극복하고 머물고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서, 의심하는 것이 유익한 법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변명이 많아지는 것이, 변명이. 그래서 의심. 그리고 자기 딴은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 그런 것. 그래서 섣부른 공부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고, 내가 후배들한테 자주 보는 모습, 어 그런 모습 볼 때는 경책을 조금씩 해 주기도 합니다. 그때는 경책, 옳고 그르고 따지는 게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직 경계가 안 됐으면 그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라는 정도로, 예, 다독입니다마는, 예, 의심을 극복하여 머물고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이게 5 개잖아요. 5 가지 덮임. 공부하다 보면은 누구나한테 다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든지. 내가 탐욕으로 그게 내 생존하는 방식이었으니. 그다음에 악의로, 이것도 생존하는 방식이었으니. 그다음에 해태, 혼침, 내가 공부가 안 돼. 왜냐하면은 방향전환이 쉽지 않다고, 멈추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해태, 혼침이 생깁니다. 해태, 혼침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방향전환을 멈춰야 되는데 멈춰요. 맹해지면서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야. 그게 해태, 혼침 같으면은 멈춘 것 같았는데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또 잡았어요. 유사 욕망의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가 마치 자기 출세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불교를, 이게 참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출세하고 싶잖아요. 누구한테 인정 욕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에 출가해 가지고 머리 깎고 보니까 제일 먼저 인정받은 사람들도 있죠. 기회가 오니까, 세상 안에서는 기회가 없었는데 세상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근데 출가해 보고 나니까 이거는요, 너무 쉽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기회가 오는 것이, 머리 깎고 한 5 년 10년 있으면 딱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할 시간이 됐고 되면은 항상 역할을 줘요. 사회에서는 그 역할을 부여받기 힘든데 워낙 출가자가 적다 보니까 역할을 부여받게 돼. 그럼 역할을 부여받으니까 마치 지 아니면 뭔가 안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당연히 역할만 부여받아요. 말할 기회도 생겨요. 지가 이야기하는 게 마치 진리인 척 생각하고 그게 다인 척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산다.'라는 위선까지 막 들면서 막 생겨, 이거만 들뜨는 거지 사람이. 공중에 막 날아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가 추락하는 거에 날개가 없는 건데, 없는 날개 가지고 막 공중으로 막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까지 가는 거지. 근데 인생은 누구나 다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게,
나이 들면은 외면받게 돼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이상 내잖아. 너도 나도 할 것을 어떻게 해요? 관직은 한정돼, 고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고임을 끝까지 가질 수가 없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뒤로 그냥 돈을 다 밝히고 절 크게 만들고 자기 지배력을 더 강화시키고 가는 거지.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의심, 변명입니다. 그래서 뭐 자의적 해석하면서 뭐 하고 도노름이나 하고, 예. 자기는 마치 완전 무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냥 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 그 의심을 가지고 변명한다는 얘기는 공부가 덜 됐다는 이야기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는 요즘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가 뭐 우리도 일회 목표하면서 소프트하게 경전을 다루지만은 실은 그 의심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전, 어려운 경전이 있잖아요. 어려운 경전 같은 경우에 요즘들 막 세상 다 달라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는데, 스님들 이제 대중들한테 강의 안 해본 경전 있잖아. 대표적으로 뭐 해신밀경 이런 것, 그런 것들 강의하게 하면은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자기도 힘들겠어요? 힘듭니다.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고 힘들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게 한글로 강의해, 한글로 번역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진짜 난감하거든. 근데 그런데 의심이 제거되고 겸허하면서 공부하게 되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뭐 자기가 막 한 것처럼 생각하면은 곤란하지. 그래서 평생 공부해야 되고 다음 생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과정 아닌가 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10 번까지만 읽읍시다. 10번 우리가 이제 정형구지. 우리가 늘상 읽었던 정형구기 때문에 10번 그는 마음의 오염원이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들 5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야. 이 공부가 된다는 이야기는 욕망도 누그러뜨려졌고, 욕망이 왜 누그러뜨려졌어요? 사티를 통해서. 예. 내가 그렇게 전체상 새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일상을 점검하면서 쭉 오면서 정념정지가 잘 되어서 공부 안에 덕목, 숲속, 한가로운 숲속에 와서 내가 사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서, 예, 사색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게, 여러분, 욕망은요, 욕망은 내가 욕망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뭐냐면, 내 자세히 수단은 가장 확실한 것은 계율이라는 거죠. 그런데 욕망은 근본적으로 욕망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수단은 그게 이성적 사유입니다. 합리적 사유입니다. 합리적 사유를 통해 보면은 욕망은 타당할까요? 불편할까요? 부당하죠. 욕망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 사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즉 욕망과 악의와 해태온침, 예? 들뜸 후회를 지나서 의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즉 합리적 사유가 되지 않으면은 욕망을 다룰 수 있는 기초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합리적 사유를 해야 되는데, 그 합리적 사유가 제 100개 1선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죠. 그죠?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러니까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는 이야기가 생각만 있어서 구족하여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널리 검토되고 내한테 장착돼서 이 수행이 익숙해서 나에 대한 무아의 소견과 아소에 대한, 예, 아소에 대한, 예, 소견이, 견해가 분명히 있었을 때 떨쳐버렸음에 대한 희열과 행복은 초선을 가진 초선을 증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 절 큰 거 자랑하고 지 관직 자랑하고 요번에 그냥 품계를 뭐 받았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은 응감적인 그 수행의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내가 뭐 우리 신도들이 이만큼 따르고 막 절을 이만큼 번성하게 했고, 그거는요, 여러분, 절을 안만 번성하게 해 봐야
오늘날 기업처럼 번성하게 조직을 이끈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영리적으로 따진다면.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리고 종교 안에서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절 암만 큰 게 만들어 봐야 뭐 순복음보다 크게 만들었나? 바보 같은 이야기잖아. 그런 거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자랑할 일 아니고 아닌데 여러분 뭐 순복음에서 저 교회가 그렇게 크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순복음을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야 헌금이 얼마나 거친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마치 그게 참 이상하고도 조롱에 있는 거야. 이상하고도 조롱에 있는 거거든. 그게 무슨 큰 자랑이라고. 그리고 무슨 관직 자랑. 자기가 무슨 뭔 원장이 됐고 뭐가 됐고 뭐가 됐고 뭐.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 됐어요. 뭐가 됐어요? 뭔 대단하다고. 내가 우리 친구들 보면 뭐 군대에 오래 있으면서 계급 자랑하는 애들은 이해가 안 돼. 무슨 일반 장교들하고 경쟁인 것도 아니고 군종 장교 안에서도 불교 안에서 경쟁. 불교에 우리 다 아는 애들이거든. 저거 안에서 경쟁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우리지. 어? 우리에 따라 이놈도 될 수 있고 저놈도 될 수가 있고 뭐 그런 거지. 나는 뭐 짧게 하고 나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그거 뭐 계급 좀 다른 애들은 뭐 지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더라고요. 큰 착각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게 여러분 숙고 사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지 버릇대로, 지 욕망대로 생각하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라는 가장 기본 객관성이 됐잖아. 일관성, 부동이거든. 그러니까 객관성에 있어서 한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생각이 아니지. 그런 이야기지. 자,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이거 뭐 내가 부산업당을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은 하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언을 해 주죠. 자, "아유 이번에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하는데 여러분들은 해석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근데 제가 세속적 판단에 근거하겠어요? 아닙니다. 세속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 같으면 내가 사업하고 앉아 있지 뭐 잘하고 합니까? 그잖아요. 내 판단의 근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 거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생각과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봅니다. 그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는 게 욕망이라는 것이 욕계에 존재하지 않고 이제 이게 색계사선이잖아요. 이제 색계의 뭐냐면은 존재로 나선 거죠. 색계의 존재라는 얘기는 합리적 이성적 존재라는 얘기. 누구나 봐도 합리적이고 이성적 존재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새끼입니다.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놓고 감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뭐 그러니까 어제 내가 뭐 금강경 얘기하다가 예, 천안통이 되려면은 논리적이면 천안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논리적이라는 이야기가 생각에 있어서 앞뒤가 맞으면은 예? 그게 천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 맞아요. 예? 자기 논리, 자기 함정에 빠져 가지고 자기 입장이야.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부터 "그게 말이 돼?" 이 소리 듣는 거라고. 자기는 합당하겠지. 자기 자신한테 이기니 합당하지. 그게 남들이 보면 합당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런 뭐 지가 뭐 옳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떠들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있잖아요. 왜요? 내가 들어봐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침마다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왜 우리 주식은 뭐 왔다 갔다 하고 기름값은 뭐 저래 올라야 되는지라고 했을 때 이게 세상 일이랑 역계 일이라 앞뒤가 안 맞거든. 근데 참 이게 앞뒤가 맞는 세상만 하더라도 저스티스 정의만 구현되는 옛날 정의사회고요. 이걸 갖다가 내가 전두환이 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참 옛날 전두환 50대 모토가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지가 정의롭지 못한 무슨 정의사회고. 그러니까 예. 황당하지.
근데 그게 그때 뭐냐면 정의로우면은 그렇게 퇴보할 일이 없잖아, 정의로우면은. 요즘은 이제 주 모토가 공정이잖아요. 공정하면 사람들이 항의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 공정은 또 희한한 공정이라 가지고 그겁니다. 이미 가진 자는 가졌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공정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실은 차별이 마치 공정인 것처럼 착각하면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호흡량이나 내 호흡량이나 성인 심박수는 한 번 뛰면은 70에서 100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그다음에는 이상이 있잖아. 뭐 그런 존재로서의 공정입니다. 존재로서.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들은 군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공정의 입장에 더 가야지. 지킬 게 저거 집 게 더 많잖아. 나는 지킬 것도 없는데 왜 군대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잣집 아들들은 일 그냥 좀 덜 사는 집 서민 애들들은 요즘대로 18 개월 하는 게 맞는데 부잣집 애들은 33 개월 해야 돼. 저거 집에 지킬 게 훨씬 넘어. 많잖아. 내가 무슨 지킬 게 우리 집에는 덜 있는데. 그게 공정 아닙니까? 이런 생각 안 해 봤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여러분도 안 해 보고 마치 그게 공정한 것처럼 하는 게 다 이게 불편 부당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나라 지키는 게 나라 지키기 저거 재산 지키기 그럼 재산 많은 놈이 더 지켜야지. 왜 그냥 맨날 그냥 우리 옛날 군포 면제받고 백성 하듯이 그렇게 하고 저것들은 뒤로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당연하겠어 안 당연하겠어요. 당연한 저거 재산 더 지키려는데 그럼 저거가 비용 더 내야지. 내가 그냥 지킬 것도 없는데 세금 비용을 내야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면 가지지 말라고. 가지지 않으면은 나처럼 걱정이 별로 없어요. 처럼 걱정이 별로 없어요. 왜 그냥 그렇게 그럼 내가 가지려고 가진다고. 네가 가지려고 안 가져도 네가 마치 어떻게 여자이기 싫은데 저로 태어난 것처럼 네가 가지려고 안 그래도 그냥 그거 막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여자라서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뭐냐면은 내용을 감당을 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적이라는 이야기를 두고 살잖아요. 안 그러면 기부를 하든가 계속 가지래.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나도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논리로. 적합으로 따지면. 그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그래서 어떻게 적어도 내 개인사에서는 행복을 경험해야지. 내 개인사에서 행복을 경험한다는 이유는 뭐죠? 내가 이렇게 단정하게 살잖아. 단정하게 살면은 불편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잠 못 자는 기나긴 밤이 있겠어요? 쿨쿨 잘 자겠어요? 어제같이 나란히 탁구 더 치자는 날은 더 쿨쿨 잡니다. 그렇게 잡니다. 왜 그러냐니까 마음이 불편할 게 없어요. 사람들도 잘 왔다 갔고요. 뭐 해서 사람들 오는데 그냥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있어도 내가 보기엔 당장 위급한 걱정이 없어.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좀 급한 사정이 있으면은 예 마음이 쓰이는데 아니 뭐 어제 또 평타 치고 잘 넘어가서 어제 그냥 제 지내는 박명숙이 좀 늦게 와 가지고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다려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몸짓 마음짓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편안하잖아. 그래서 잘 자는 거지. 잘 자고 더구나 더 그냥 길상아가 또 오늘 또 예? 뭐 또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또 그것도 먹을 수 있고 좋은 거지. 먹을 거 다 돼 있지. 나는 수보리보다 훨씬 좋네.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첫째 숙고를 했고 예? 두 번째 소위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큰 불편함이 없어서 그것이 내재되어 있어. 편안함이 사유에 있어. 들끓는 사유에 있어 편안할 수가 있어서 그다음에 감정의 기복만 좀 다스리면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새끼 삼선이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희열의 내용이 아이고 내가 행복하다고 까불면 안 되거든. 까불락거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아이고 그냥 오늘 기분 좋다 해 가지고 밤에 좀 늦게 자고 이러면 딱 틀어지거든. 그래서 희열이 빗발해야 된다는 감정 정서를 완화시켜서 평온하게 머물며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그래서 소욕지족하면서 예 좀 평범하게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게 그냥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경전을 읽을 수 있다는 감사함에 예
요렇게 있으면서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그래서 이 정도로 완성된 상태가 어디 있어요. 내가 참 처음에 내가 대원 영사 오니까 불교대학 다닌다고 앉아 있는 사람이 5명이에요. 그래서 오비구도 아니고. 선생 5명에 제자 5명이 말이 됩니까? 그때 교수가 5명, 교수가 5명, 학생이 5명인데 안 보이는 학생이 더 많다 이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테이프로 듣고 무슨 뭐 어디서 테이프로 듣고 통신 교육을 한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매일 강의를 합니다. 매일. 매일 저녁에. 그러니까 그 5명 학생은 주 5일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몰았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다 5일 나오는 게 참 자기한테는 어? 아주 큰 보람이고 자긍인데 "왜 이걸 이틀로 줄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더라고. "너거는 좋겠지. 다른 사람 5일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겠노 내가. 누가 새로 올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 이틀로 줄였다 뭐 했다 뭐 했다 이런 막 온 요변을 떨어도 나중에 심지어는요. 낮밤까지 올려 가지고 강제로 입학도 시켜 봤잖아. 그래도 이 인원이 안 돼. 이 인원이 안 돼.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1년 내가 이거까지 안 되면은 나 그냥 예? '이 일은 그만둔다.' 해 가지고 무료로 했습니다. 그때는 돈 받았거든요. 무료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교수 5명에 무료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용이 나가야 돼. 그래 무료로 하고 홍보를요 엄청나게 했다. 그러니까 후에 그냥 100 명이 오는 그래 가지고 막 그 힘으로 해 가지고 막 해 가지고 잘된 지 전국 탑도 하고 했는데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누구와 어떻게 지나간지 흔적이 없어.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더란 말이야.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도. 아는데도 아니 그냥 이쪽 단서에서 그냥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그래 쭉 해 왔는데 나한테도 별 그냥 어느 날 방학 때 학생들이 그냥 시기가 그렇다고 해서 방학에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내가 그냥 건강경을 강의하기 시킨 게 2007년 일이에요. 2007년 일이에요. 2007년 일. 내가 강의를 안 하다가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라 해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2007 년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본격적으로 경영 강의를 계속 했죠. 하고 나도 생각에 대한 많은 가다듬음이 있고 그래서 했을 때 그때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불편들을 했겠어요. 이러쿵저러쿵도 있고 예. 그때는 또 직원들도 많아 가지고 교수들한테 돈 많이 주면은 나한테는 왜 이렇게 제껴 주고 그 사람들한테 뭐 때문에 저렇게 많이 주나 해 가지고 불 인상도 별로 안 좋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독거리고 이렇게 단체 이끌고 있는데 요즘이야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냥 "여러분 잘 와서 잘 듣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지요. 예?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지요. 밥도 맛있게 잘 먹지요. 끝나고 나면 탁구도 치지요." 행복해 죽겠습니다 요즘. 쪼끔 행복하면은 나태해질까 봐 요즘 부산 내려가는 그래서 저기도 뭔가 이제 만들어 놨는데 결론을 마침표를 한번 찍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서 어떻게 마침표 찍고 그러므로 그런데 그러나로 갈 건가는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보겠지만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야 되겠다는 거죠. 묘사하는 제3 선을 구족하에 머문다. 그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유하였으므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린다는 건 현재적 상태고 그 이전에 기쁨, 슬픔을 소멸했다는 이야기는 다 승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기억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승화됐다는 얘기. 기쁨도 기쁜 것이 아니고 슬픔도 슬픈 것이 아닌 거죠. 내가 그냥 내 모친 돌아가셨을 때 그리 슬프지 않았으면 지금 내 모친이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어? 그때 한 사건이라 생각하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내 모친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때 돌아가시는갑다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어떻게 그게 귀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실은 뭐냐면은 행복마저도 넘어서고 그게 평온, 사람들한테 평온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사념 청정지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래서 평온하다는 이야기가 뭐 이제 내가 평온의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이 절에 있거나 이 절이 계속 이렇게 잘 유지되고 사람들이 각 역할을 하고 이 장면을 쭉 행복한 장면을 이어가면 그게 평온이죠.
그러니까 평온이라는 것이 시공을 초월해서 이 상태가 쭉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세계사선을 넘어가면은 우리가 어 소위 이야기한 무슨 아이고 무슨 천이냐 거기 뭐 머문다. 정거천. 정거천에 있다가 그래서 수다원, 사담, 아나함에서 아나 정거천에 머물다가 이제 아란가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정거천에 머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교적 고민은 그 정도까지도 왜냐면 걱정,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을 구가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종교 아니지. 그냥 세속적 장면이 된다면.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아 내가 이 상태에서 이 역할을 해도 된다.'라는 예? 나의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 내지는 내 삶의 이런 가설, 나의 임무에 대해서 소박 하나마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종교적 측면 안에서. 그래서 뭐 그런 거지. 오늘 뭐 새끼사슬은 아주 그냥 평이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요게 새끼사슬이고 이때까지 수행적 이야기로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평이하게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마칩니다.